뉴저지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카운티는 이제 16곳으로 늘어났으며 누적 확진 건수는 300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대기업 증세 등을 다룬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교주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매주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 요건을 해제합니다. 어제 한 20대 남성이 워싱턴 DC 국회 이사당 인근에 설치된 베리케이드로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군중 속으로 차를 들이받아 시민을 부상 및 사망케 하고 자신은 모친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펜실베니아 남성이 구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저지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나타난 곳이 이제 16개 카운티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 건수도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주 당국은 현재 5곳의 백신 접종처에 4군데를 가해 9곳으로 늘렸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 감염자가 최초 5명 이상 나온 카운티는 지금까지 애틀랜틱, 버겐, 벌링턴, 캠든, 컴벌랜드, 에섹스, 글로스터, 허드슨, 머서, 미들섹스, 만머스, 모리스, 오션, 패세익, 서머셋, 유니언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허드슨 카운티가 92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가장 많은 확진 사례를 나타냈고 에섹스 카운티가 60명, 유니언 카운티가 3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의 확진 사례도 보고되지 않은 곳은 케이메이, 헌터돈, 세일럼, 서섹스, 워렌 카운티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주 보건국은 주내 원숭이 두창 감염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주간에만 최소 91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주에 비해 42%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은 최근 확진 증가세에 따른 백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곳의 백신 접종처를 9곳으로 늘렸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처 증가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게 됐고 앞으로도 접종처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물론 전국 단위로도 원숭이 두창 백신 수요는 공급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49개 주 중 8번째로 감염 사례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1,768건으로 보고됐으며 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주는 와이오밍주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 대 반대 20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220명, 공화당 211명 구도의 하원에서 정확히 당 노선을 따라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공화당에서 4명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700억 달러, 노년층 약값 지원 등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조세 개편과 약품가 인하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산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개인의 경우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전기차 세액 공제는 미국 내 제조, 조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배터리 광물, 중국산 비중이 큰 경우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 10년간 총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법안은 기업 상대 15% 최저세율 적용, 주식 환매 1% 신규 소비세 적용, 또 세금 집행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자해 앞으로 2,030억 달러의 신규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공립교육 교사와 보육시설 교직원들에게 요구했던 매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건을 내달부터 해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에서 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난해 9월, 학교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발효돼 여기에 해당하는 교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받지 않을 시 주정부에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립교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면 수업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이뤄진 조치이며 보육시설 교직원의 경우 당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6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백신을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조건부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머피 주지사는 현재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추가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해졌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신 스스로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예방 조치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기준 뉴저지에서는 현재까지 1,84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됐으며 이 중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전체 접종량의 10%인 190만 회 이상이 투여됐습니다. 다만 학교와 보육시설 측은 여전히 주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해당 거주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 및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같이 이루어졌던 주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역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로 종료돼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요양원 등 집단 거주 및 치료시설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전 행정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한 20대 남성이 워싱턴 DC 국회 이세당 인근에 설치된 베리케이드로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홍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한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국회의사당 부근인 워싱턴 이스트 캐피털 스트리트 노스 이스트와 2번가 사우스 이스트 사이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성은 바리케이트 충돌 직후 차에서 내려 여러 차례 총을 발포했으며 경찰이 다가오자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고 추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원과 하원은 여름 휴회 중이어서 의사당 건물 내 직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델러웨어주에 거주하는 리차드 요크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뒤 그해 4월 남성 용의자가 검문소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있는 자택 압수수색 실시 후 정부 관련 건물에 대한 공격과 테러 가능성에 관해 경고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 의원을 노린 건 아닌 것 같다며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당에 돌진한 요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지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당국은 정부 건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한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실패 후 도주하던 중 총격전 끝에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9일 군중 속으로 차를 몰고 가 18명의 사승자를 내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차를 들이받은 후 망치로 살해한 24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2건의 살인 혐의로 보석 없이 콜롬비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3시경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24세 남성 에이드리안 오스왈도 슈라 라이스를 법정으로 송치했습니다. 라이스는 그 하루 전날인 13일 토요일 저녁 6시경 펜실베니아 버윅 지역에서 이달 초 주거지 화재로 인해 사망한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중이던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습니다. 75명 이상이 모인 군중 속 18명이 모두 즉시 입원했지만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5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스가 급발진을 하게 된 동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의 어머니와 집에서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을 들이받은 후 집으로 돌아온 라이스는 집 앞 도로에 나와 있는 어머니에게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이스는 길가에 휘발유를 깔아놓은 후 어머니를 향해 차로 돌진했으며 이후 자신의 차에서 망치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라이스는 경찰 당국에 어머니와 싸우는데 지쳤다며 이를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사망한 후였고 경찰은 즉시 라이스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라이스는 어제 법정으로 송치되던 중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라이스에게 2가지의 살인 혐의를 부여했으며 판사로부터 보석 신청이 거부돼 현재 콜롬비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일원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뉴욕 광복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플러싱 소재 리셉션 하우스에서 한인사회 각계 인사와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 등 미 유력 정치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77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함께 광복절 기념식과 태극기 개양식을 갖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정병화 뉴욕 총영사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기념식에는 뉴저지 상록회, AWCA, KCC 등 주요 한인단체들과 버겐 카운티 의회, 버겐 카운티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를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주 전역 고속도로에 검문소와 순찰 차량을 늘려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주간 동안에는 과속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이 23,087장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과속으로 인한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53명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또 매년 10,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이 중 약 30%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과속운전은 수많은 위험과 비극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며 이번 단속 캠페인을 통해 모든 뉴요커들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총 11건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FBI는 간첩 혐의까지 거론하는 반면 트럼프 측은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BI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1급 비밀 문건 4개, 2급 비밀, 3급 비밀 문건 각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 문건 1개 등 모두 11건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밀 문건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은 임기 후 모든 공문서를 연방정부 기록보존소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자택으로 가져가면서 이미 지난 1월 15개 박스 분량을 마러라고에서 되찾은 바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오늘 동부전구는 대만섬 주변 해 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 전투 대비 순찰과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미국과 대만이 계속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이 미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실시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에드마키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여야 상하원 의원 5명은 어제 미군 C-40C 전용기 편으로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스 대변인은 또 전구 부대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국가의 주권,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